검찰이 민변 변호사, 물론 민변 변호사 말고도 일반 변호사도 4명이 같이 있어요. 11명. 징계를 대한변협에 신청한 거 처음이죠. 처음이라 어렵다. 그게 변호사법에는 뭐 요건만 맞으면 검찰에서 징계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법적 절차는. 근데 그동안에 이 검사, 판사, 변호사가 이제 같은 식구라 그래가지고 세 바퀴 바퀴라 해서 뭐 사법 3륜 뭐 이래서 법조 3륜. 서로 예. 이게 뭐랄까 제 식구 챙기기로 비판을 좀 받아왔는데 이건 뭐 거꾸로 검사가 변호사에 대해서 징계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네. 이게 뭐 적극적이다 못해 상당히 공격적이다. 서로 할크기네요. 아,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뭐 그럴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여기 우리가 하나 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뭐냐면 네. 요즘 이제 검찰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사법 체계, 뭐 경찰까지 가끔 포함시킨 사람도 있는데 뭔가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좀 훼손이 됐다라는 비판을 저는 하는 입장에 서 있거든요. 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 이제 검찰이 징계 요청을 한 것은 어떤 사람은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차라리 형사소송을 않고 가벼운 징계 요청을 했을까 할 정도로. 그러나 그 중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피의자에게 혹은 피고에게 묵비권을 좀 강요한다든가 네. 또 허위사실을 진술하게끔 해서 상당히 수사를 방해를 했다. 네. 그래서 그 변호사가 문제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절차상 민주주의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네. 불리한 진술을 피의자는 안 할 권리가 있고 또 불리하면 말을 안 할 권리가 있어요. 이것을 변호사가 아니라 검사가 원래 이야기해 주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변호사가 좀 그 강요를 했다고 해서 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이 사안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우려할 부분이 저는 있다. 아, 변호사가 진술을 안 할 권리,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를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원래 검사가 해줘야죠, 그 절차가. 검사도 얘기해 당연히. 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징계를 요청한 거는 문제다. 검사, 서로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예. 그런데 이거 뭐 간첩죄에 해당된 사람에게 대해서 묵비권 행사를 하고 수사를 제대로 못 해버렸다. 이것은 검사로서의 그런데 어떤 절차상에 저는 문제도 있는 부분이 허위 있어요. 진술을 강요하는 거는 이거는 그 월권 아닙니까? 그게 정말로 예. 문제가 되면은 징계 요청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서 변호사를 법의 성역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형사 처벌해야 된다. 그거는. 차라리요. 그렇게 할 예. 문제지. 예. 이걸 수사상의 방해를 줬다라는 것은 내용을 좀 살펴 들어가면 검찰이 좀 지나치게 절차상 민주주의에 대해서 약간 소홀한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홍성걸 교수님. 예, 우선 예. 네, 그 변호사법 97조 2항이요. 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 조항이 아니고, 네. 징계 사유가 있을 때는 대한변협회에다가 변협회장에게 징계를 신청을 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변호사들의 어떤 징계 사유가 있을 때 검찰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해야 되는 건데요. 검찰에서 징계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다. 네. 의무조항이란 말이에요. 했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번 그 11명의 내용 중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과연 이게 징계감이냐 아니냐라고 의심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민변 소속 변호사에 대한 것이 집중되다 보니까 예.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징계감이냐 아니냐는 것은 대한변협에서 결정할 문제지, 검찰은 그냥 징계 요청만 한 거예요. 네. 근데 징계 요청조차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야말로 월권 행위다. 네. 또 이 법적인 의무 사항을 지금 집행하는데 그 법적인 의무 사항을 집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이것 또한 이 민변 혹은 민변 측에서 좀 과도한 대응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그 묵비권 행사에 대한 얘기는요, 이건 미란다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예. 경찰이 체포할 때에도 전부 미란다 원칙을 피의자에게다 고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뿐만 아니라 형사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묵비권 행사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 강요했다라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대한변협에서 이제 위원회를 징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예. 판단을 하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변호사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법조계 중에 변호사들이 특히 여러 가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무죄 혹은 그런 것을 받아내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조항이 있는 거거든요. 이 조항에서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거고 한 것이 좀 타당하다. 네. 그리고 그 결론은 대한변협에서 내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모두 동의하는 부분은
전체 민변 변호사 중에서 6분에 대한 거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건 징계 요청해도 된다. 그러나 마지막 한 분, 김인숙 변호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상철 교수님하고 홍성글 교수님 서로 의견이 달라지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김인숙 변호사 같은 경우는 하의를 벗어서 경찰관 머리통을 내리친 피의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경찰서에서 자기의 혐의를 모두 자백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가 와서 그 진술 거부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 하게 되는 그쪽으로 갔다는 이런 건데 어때? 박상철. 저게 좀 저는 이제 제가 바로 저 부분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 저 누구 뭐 이름을 지칭해서 뭐합니다만은 저 김인숙 변호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무혐의를 주장할 권리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검사와 법원의 사법 체계에서는 유죄인자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네. 또 억울한 사람은 또 억울한 사람 만들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충분한 방어권 중에 하나가 자기를 위하는 변호사를 쓸 권리가 있는 거예요. 네. 돈이 없으면 국가에서 국선 변호인을 붙여줘야 되는 것이 선진 민주국가의 기본적인 사법적인 요건이고 그것을 인권 민주국가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 판례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수사를 하다 보니까 너 불리하면 말하지 말고 또 묵비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무 말도 안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말도 안 하면 또 절차를 어기니까 수사한 사람이 저 창문 쳐다보고 말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러면서 수사를 했어요. 예.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피의자한테 진짜 너가 불리한 진술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준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절차를 어기기 때문에 서로 살인자라도 무죄다. 이런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최근에 판례가 아니고 미국이 상당히 오래된 판례예요. 아까 네. 우리 홍 교수님께서 이제 미란다 원칙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것이 사법부의 기본적인 사법 원칙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피의자만을 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과다하면 법적인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요즘 저는 상당히 좀 과민한 방을 저는 많이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홍 교수님. 그러니까 저도 이 사안 자체에 대한 것을 보면 그렇게까지 이게 과연 불법이나 혹은 문제가 될 행위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검찰이 신청했잖아요. 그럼 신청한 것은 검찰이 자기 의무라고 해서 신청한 겁니다. 판단은 우리가 네. 대한변협에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청한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까지 신청할 수 있느냐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민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돼서 아예 검찰이 신청하는 것 자체가 마치 지금 변호사들을 일을 못하게 한다거나 혹은 변호사 일에 방해되는 그런 것을 한다거나 이런 거라고 확대 해석하지는 말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뭐냐면 네. 저도 여러 가지 내용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잘 모르고 있지만은 네. 검사가 최소한 어떤 부분은 피의자한테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되냐면 저 사람 어떻게든지 죄를 졌더라도 무죄 또 형벌을 받더라도 작게 받기 위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네. 가장 도와줄 사람은 유일하게 변호사뿐이단 말이죠. 예, 그런데요. 그 구조화에서 공격과 방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럼요. 인정하고 나갈 네. 필요가 있는데 예. 그 변호사를 갖다가 징계를 해야 된다고 그냥 무더기로 변호사에 넣으니까 이것은 당황한 거죠. 갑자기 생긴 사건이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예. 그런데 피의자가 자기 스스로 진실을 털어놓으려고 자백을 하려고 있는 순간에 변호사가 물론 변론권이 있을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변호사가 진실을 추구할 의무도 같이 동시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 진실을 털어놓지 마 하면서 묵비권 행사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그게 어떻게 보면 야비하게는 보이지만은 예. 변호사는 그런 굳은짓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호사는 네. 사실 맞기 좋은 사건만 맞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런 변호사 나쁘다고 봐요. 흉악범도 호소를 했을 때는 변호를 맡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예. 그것을 어떤 변호사의 품위에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어떤 그 수사상의 중리한 방해를 줬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내용은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예. 일방적으로 제가 이제 김인숙 변호사를 예. 제외한 나머지 바로 그 민변의 변호사들은 바로 경찰을 폭행하는 등 그런 상해를 입힌 혐의다가 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예. 두 분 사이에 어떤 이론이 없고 또 한 분은 또 간첩 사건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또 박 교수님도 크게 이견이 없었으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에 대해서 민변은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민변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업무 영역에 예민하게 검찰에 반응을 했다. 나아가서 이데올로기적으로 검찰이 대한 게 아니냐. 정치적 중립을 잃었다. 이런 그 인식을 저는 민변이 현재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방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제가 다만 이야기한 것이 그런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서만큼 검찰이 오버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아니 뭐 같습니다. 그냥 예. 저 대한변협에서의 징계 과정에서 예. 민변 쪽에서 뭐 충분히 소명하면 되겠죠. 네. 사실 그동안 민변이 네. 사회적 약자나 인권 옹호 이런 측면에서 많이 공헌해 온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문제는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된 그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과연 변호사법을 위반할 만한 그런 이 우려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런 예. 거에 대한 결정이니까.